스마트폰에서 카톡 갈림음이 울렸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반가웠던 이 소리가 이제는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공포의 효과음이 되어버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콩이맘 정원장. 또 시작이구나 싶어 깊은 한숨부터 나왔죠. 저는 잦은 야근과 삭막한 오피스텔 생활에 지쳐있던 평범한 32살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 큰 결심으로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했어요. SNS에서 개인 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정성 가득한 사진들을 보니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제게 온 아이가 바로 콩이에요. 말티푸 믹스인 콩이를 품에 안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책임비 15만 원을 내고 서류에 서명을 하며 행복을 약속했어요. 전 주인인 정 원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끔 소식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당연히 그러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큰소리쳤죠. 그 가끔의 의미를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콩이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건 오히려 즐거웠죠. 우리 콩이 잘 지내요 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보낸 사진 속 사료 그릇을 보더니 성분이 안 좋다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죠. 그러면서 자신이 구매하는 사이트라며 링크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클릭해보니 기존 사료보다 3배는 비싼 유기농 사료였어요. 이걸 꼭 먹여야 한다고 강요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콩이를 위한 일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콩이가 눈물 자국 없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냥 주문했어요. 사료를 바꾸자 이번엔 장난감이 문제라고 했어요. 플라스틱 장난감은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면서 본인이 파는 친환경 원목 장난감으로 바꾸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녀가 보내온 장난감 가격은 제 한 달 식비와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정중하게 거절했죠. 제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비수 같았어요. 콩이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신가 보네요. 실망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카톡 감옥이 시작됐어요. 아침 8시에는 콩이 기상 보고를 해야 했죠. 콩이가 눈을 뜨자마자 사진부터 찍어서 보내는 게 제 하루의 첫 일과가 됐어요. 점심시간에는 콩이가 낮잠 자는 모습을 찍어 보내야 했어요. 재택근무 중이라 늘 집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감시하듯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숨이 막혀왔어요. 저녁에는 산책 영상을 요구했어요. 그냥 사진도 아니고 꼭 영상이어야만 했죠. 콩이와 즐거워야 할 산책 시간이 숙제를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라도 답이 늦어지면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콩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집요함이 묻어났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랬어요. 마치 제가 온종일 콩이를 방치하기라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몰아붙였죠. 점점 제 삶이 잠식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콩이랑 막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인터폰을 봤는데 화면 가득 정 원장님이 활짝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제게는 너무나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죠. 민준 씨,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콩이 얼굴 보려고 들렀어요.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그녀를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녀는 제 집 안을 스캔하듯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쉴 새 없이 지적을 쏟아냈죠. 생각보다 집이 건조하네요. 가습기 하나 사셔야겠다. 콩이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집이 너무 넓다는 말까지 했어요. 제 집이 아니라 콩이를 위한 위탁시설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월급 받는 관리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콩이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제 등 뒤에 숨어서 낑낑거렸어요. 낯선 사람의 방문에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데 정 원장님은 그 모습마저도 제 탓으로 돌렸어요. 어머, 애가 불안해하네. 민준 씨랑 아직 안 친한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 모든 노력과 사랑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정말 끔찍했어요.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침범당했다는 생각에 불쾌하고 무서웠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콩이를 파양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콩이를 버리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작은 생명체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정 원장님의 감시와 집착에서 벗어날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차라리 콩이를 그녀에게 돌려주고 이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어요. 저는 분명히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왜 제 인생까지 저당 잡힌 기분일까요? 콩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감시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해요. 결국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콩이와 헤어지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건 파양이 아니라 제 삶을 옥죄는 스토커와 이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콩이의 발랄한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반드시 끊어내야만 해요.